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민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나양욱 기획관 개 돼지 발언으로 아주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교문위에 출석을 해서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우선 이번 논란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나 정책기획관이 지난 7일 날 한 언론사 기자들하고 아마 이렇게 같이 회식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나 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 자기는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된다. 또 이제 구의역에서 죽은 젊은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위선이다. 네. 이런 망언을 해갖고 지금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위 관료의 발언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예. 나 정책기획관이 어떤 인물이었고 그리고 지금 맡고 있는 게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잖아요. 예, 예.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나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고시 36회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교육부 장관 비서도 했고 또 청와대 행정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갖고 지난 아마 3월에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이 된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은 이제 직급상으로는 한 2급 정도 2급 정도의 굉장히 고위직이죠. 네. 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를 많이 담당하죠. 국정교과서라든가 대학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교육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이슈를 정할 수 있는 굉장히 요직입니다. 네. 한 가지 또 알려진 것이 MB 정부 때는 친서민 교육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예, 사실 이번 발언과 굉장히 정반대의 모습 아닌가요? 예, 지난 2009년 8월인가에 나 정책기획관이 그 당시에 어떤 과장급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어떤 무슨 강연회인가 초청해 가갖고 거기선 자기가 이제 앞으로 교육 정책을 할 때 아주 서민들도 똑같은 기회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누구한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번에 발언한 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네. 지금 완전히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이런 어떤 신분제라는 거는 이런 어떤 교육의 평등적인 본인이 과거에 말했던 거하고 전혀 상반되는 거죠. 그럼 과거에 말했던 게 본인의 진심이 아니라 좀 위선적인 게 아니었냐 이런 의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눈물로 호소하면서 영화의 대사를 인용한 거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성을 의심할 만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기 발령 중인데 교육부는 개인 일탈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근데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단순한 개인 일탈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나 정책기획관이 지금 술에 취해갖고 영화 속 대사 내부자에서 나왔던 대사 같은데 그거를 자기가 인용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참여했던 어떤 기자들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여러 번 되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말을 번복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이게 개인의 어떠한 술 취한 상태에서 단순한 실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예. 글쎄요 국민들의 분노감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납득할 만한 조치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국민들은 파면을 좀 당연히 요구하고 있고 서명 운동이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과연 이 발언 갖고 공무원으로서 파면이라면 최고 중징계인데 이게 가능할지는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정말 파면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교육부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예, 예.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 예.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발언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파면을 당했을 경우에랑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틀리죠. 일단 퇴직금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도 또 어느 정도 파면 같은 경우에는 몰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징계를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고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예. 공직기강이 회의가 도를 예. 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사실상 이게 지금 그 고위공직자 이거 뭐 망언치고는 처음이 아니죠. 네. 얼마 전에 그 뭐 이정호 그 뭐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뭐 현황파의 만세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도저히 어떻게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한지 정말 너무나 황당할 따름이고 고위공직자들이 뭔가 지금 기강이 분명히 해이해진 거는 맞고 뭔가 언행에 있어서 또 사고에 있어서 분명히 고쳐야 될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경종을 울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또 명문대생의 성희롱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대생이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음담패설을 주고받았죠. 예. 그 서울대 지금 그 인문대 네. 그 8명이 뭐 단체 카톡방 뭐 단톡방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이제 자기과 여자 학생들을 도저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그 음식에 비유한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성적으로 아주 비하적인 또 외모 비하적인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했고 그거에 굉장히 6개월 정도 작년 2월부터 뭐 8월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6개월 정도 계속돼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와는 달리 이거는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이제 양심선언도 좀 하고 그랬는데 서울대 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자랑 삼아 고려대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다 죄의식 없이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이제 주위에다가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갖고 이렇게 밝혀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 남학생들도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파장이 굉장히 클 거다 예.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죠. 뭐 반성이나 죄책감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이 학생들의 심리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일종의 어떤 단체 군중 심리 아닌가. 군중 심리요. 예,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그 혼자 있을 때는 약한데 네. 모이면은 굉장히 좀 강해지거든요. 모이면은 굉장히 없었던 용기도 나오고 괜히 그 마초적인 어떤 이런 거를 남성화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이런 어떤 군중 심리 이런 거에 또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런 게 좀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군중 심리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런 발언을 좀 따라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학교 내에서는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예. 좀 어떤 징계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많이 이슈화되고 그 논란이 됐지만 네. 사실상 이걸 갖고 뭐 학교 퇴학이라든가 네. 정학까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고 어. 이게 물론 이제 징계는 받아야겠죠. 제가 제일 좋은 거는 그 피해 당사자한테 진정한 사과를 하고 뭐 대자보에다가 사과문을 붙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걸 범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혹시 뭐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법적인 처벌은 안 됩니다. 법적인 처벌은 힘들고요. 이게 이제 성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성희롱이라는 건데 네. 사실 성희롱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라서 직장 내 징계 문제지 이게 신체적인 접촉 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자기네들끼리 한 거 아닙니까? 피해 당사자한테 직접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힘들 것이다. 예. 그리고 이런 가해 학생들의 어떤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어떤 수양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경쟁 사회에서 남을 이겨야지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어떤 강압적인 게 있거든요. 압박감을 네.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모든 스트레스가 또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순간 해방감을 느끼면서 성적으로 자기가 그동안 억압돼 있던 거, 20대 때문에 네. 못했던 거를 막 이렇게 폭발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약간 좀 희한한 방법으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일종의 일탈 같은 건가요? 일탈이고 이런 걸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억압된 성적인 그런 걸 푸는 거 아닌가 심리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올바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예. 이걸 기획하고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의 태도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정책기획관 같은 사람이 정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참 씁쓸한 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